여기가 들깨들이 많은 지역이라,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을 생명을 좀 구하기 위해서 고양이 쉼터를 쉼터 겸 대피소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4층이고, 그다음에 1층은 급식소로 쓰고 있고, 안에 급소를 넣었고요. 요거는 이제 들깨들이 이제 못 들어갈 정도의 넓이를 했고, 이제 고양이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넓이고, 두 번째 칸은 이제 겨울집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고, 올라가는 건 이렇게 캣타워 방식으로 안에 그걸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올라가고, 안에는 여기는 PC, 그러니까 폴리카보네이트 되게 탄탄하고 그런 거로 해서 하는데, 제가 사는 데는 되게 먼데, 여기는 캣맘이 관리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캣맘 분이 이거를 캣맘이 관리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조금 안 맞아서 도저히 어떻게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제가 또 계속 관리할 수도 없고, 또 고양이들이 또 여기를 그래서 별로 안 들어와가지고, 여기도 되게 거창한 계획을 다 해놨는데 어떻게 일이 뒤틀렸습니다. 그래도 밥은 계속 먹으러 오고요. 여기도 원래 이제 문을 달고 이렇게 해서 여기를 많이 꾸미려고 했는데, 뭐 동네 회관 같은 그런 개념인데, 여기는요, 공간은 겨울철 온실 공간이기도 하고요. 여기 겨울집을 이용을 많이 못 해가지고, 그래서 더 추가 설치는 못했어요. 그리고 새들이 와서, 산밑이라서 새들이 와서 지금 많이 먹고는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는 사료를 주고 물을 주고 있습니다. 이 위에는 4층의 전망대 겸 이제 경계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도 이제 겨울집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이렇게 해서 설계를 제가 다 해서 이걸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구축 예산 포함해서 외부에 이거를 목공소에 맡겼는데, 조금 제 의견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나머지는 여기 철물 관련된 거 이게 튼튼하게 밑에 다 받쳐 있고, 나무 썩지 않게 다 구조를 했고, 또 제가 보강해 가지고 피스를 좀 박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다 오칠이 돼 있는 거에서 칠이 되게 좋고, 여기 이거는 50mm인데 원래 규격이 없어서 다 제가 제작을 했고요. 나머지도 보강으로 칠 같은 경우는 다 제가 많이 보강을 한 편인데, 처음 설계한 것 치고는 뭐 구청 공무원들이 이게 무슨 감옥 같다고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 집들도 다 감옥 같죠? 바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다 보험하게 되는 거죠. 좀 뭐 그런 얘기는, 뭐 비판적인 얘기는 좀 덜 하겠습니다. 굉장히 좀 괴로운 얘기고 맞지가 않고, 수준도 안 맞는데 그런 얘기를, 수준 안 맞는 분들이랑 얘기를 하는 게 그 자체가 곤욕입니다. 이게 하여튼 이거는 일단 랜드마크이고, 하나의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 이 구에 의원님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써주셨고, 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신데, 하여튼 이번에는 또 공무원 중에서 굉장히 괜찮은 분이 또 담당 공무원이 돼가지고, 다른 것들도 지금 수월하게 일을 착착 진행을 하는데, 정말 기존에 있는 공무원의 10배, 20배 정도의 일을 하고, 굉장히 마인드도 좋고 노력하고 대단한 분입니다. 좀 나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원래는 제가 돌보는 쪽에, 고양이들 많은 쪽에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는데, 들깨들이 이제 굉장히 신도라는 캣맘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그런 사정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하여튼 의원님은 제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먼 거리인데 불구하고 제가 계속 밥을 주러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활용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이제 더 고려를 해야 되겠죠. 동영상으로 설명이 좀 부족해서 전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들깨들이라든가 아니면은 재개발 지역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길고양이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그래서 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동영상 설명에 추가해서 뭐 중복되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그 뭐 제가 그 특별한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안 돼서 이렇게 모형을 만드는 게 또 직관적이고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주로 하고 있고요. 처음에 모형을 만들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해외에 많은 것들을 참고를 했어요. 많은 걸 참고했는데 여기에 맞는 건 없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길고양이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들개 문제로 그거에 관해서 서양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사안은 안 돼서 일반 캣타워 만드는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고 일반 건축물 참고로 처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었었어요. 최대한 공간을 좀 줄이면서 이제 들개들이 이렇게 공격을 못하게 이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뭐 디자인적인 면에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요,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반대편으로 해서 또 올라가서 여기로 올라가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냥 상상 속에서 이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또 이거는 콘크리트 구조물 이렇게 해서 피스를 박아서 나사를 박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고 설치하는 데서도 전문 인력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철제랑 많이 섞여 있어서 군데군데 많이 섞여 있어서 어디 한 업체에 맡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거를 이제 갈아엎고 이렇게 다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철제를 자제를 하고 철제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제 제가 담당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그동안의 경험을 살려서 설계를 했고 이거를 목공하는 그 짜맞춤 이 전통 방식의 짜맞춤 방식의 목공을 하시는 기계 목공이 아니라 그런 목공소에 맡기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 목공소를 다녔었는데 한 곳에서만 한번 해보겠다고 해서 적은 예산으로 그분도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거기에 걸맞는 대가는 못 받으셨는데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구청 예산 한 65% 제가 35%를 사비로 이제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원래는 어떤 비용이 계속 들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들었고 그래서 이렇게 설계를 처음에 저렇게 모형을 만든 다음에 디테일한 부분도 설계도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높이 부분하고 높이 이런 부분을 이렇게 치수를 확정을 했고 그 다음에 층별로 또 설계를 또 해야 되거든요. 기능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런 간격도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제작하시는 분이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해서 좀 넓어지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넓어지게 됐고 1층에서는 뭐 화장실이 있는데 뭐 급식소를 지금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화장실 필요한 데는 화장실 놓고 그러는데 거기는 특별히 화장실이 필요 없는 부분이라서 화장실은 빼고 이제 급식소를 놨습니다. 여기 뭐 화장실은 좀 큰 화장실 규모이지만 뭐 화장실 놓고 급식소 놓는데 이걸 같이 놓기는 좀 불편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또 출입문을 따로 두는 것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개들은 못 들어가고 고양이들은 들어갈 수 있게 출입문을 설계를 하고 3층에서도 이렇게 탈출할 수 있게 급한 경우에는 같은 고양이들도 탈출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제 그런 부분도 설계를 했고 2층에는 이제 겨울집을 해서 따로 이렇게 별도로 난방할 필요가 없거든요. 겨울집 자체가 충분히 난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부역 겨울집 기준으로 2개를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게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2층에서 3층, 4층으로 올라가는 이런 방식은 전부 이렇게 캣타워 방식으로 안에 입구를 뚫어서 지그재그로 뚫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설계도를 보내드려서 이렇게 그 목공 장인분이 짜맞춤 형식으로 여기는 만들 때 피스라든가 뭐 전혀 박지 않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작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것도 처음 하다 보니까 좀 비효율적인 면도 있었는데 이분도 처음 만드시면서 번거로운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해주셨어요. 고생 많이 하셨고, 이것도 여기 맞는 이렇게 제작을 했는데 맞는 게 없어서 이거는 이제 각자 이렇게 다 사가지고 이렇게 사서 자르고 뭐 이렇게 해서 용접을 해갖고 제가 도색을 직접 했습니다. 도색을 직접 했고, 그렇게 해서 다리에 완성된 다음에 받고 밑에 이렇게 하부에 이렇게 묻히게 해서 안정감을 해서 절대 이게 쓰러지지 않게 만들고, 또 여기에 와이어를 걸어 가지고 이제 아래쪽에다 이걸 다 박았습니다. 튼튼하게. 안전이 이제 계속 우선이니까, 이게 쓰러지기라도 하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안전사고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는 영상에도 나오는 것처럼 여기 급식소를 또 만든 걸 여기 넣어놨고요. 고양이들이 원래 여기는 제가 있는 지역에서 한 10마리씩 모이는 곳에 이걸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중복된 발언이지만 개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여기 캣맘 한 분이 계세요. 한 분이 계신데, 이쪽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또 그분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동네에 많은 반대를 하고 너무 지저분하게 너무 널어놓고, 그래서 하여튼 뭐 그런 문제는 늘 있는 문제니까 넘어가고요. 하여튼 그래서 그 의원님도 너무 좀 상경이 그러니까 여기 먼저 설치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서로 이제 그분과 여기 있는 고양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이분이 이거를 관리를 안 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마인드 자체가 도저히 뭐 타협이 안 되는 그런 마인드라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계속 관리하고 구청하고도 얘기가 정말 뭐 의원 빼고 담당 공무원들 정말 그냥 예. 그래서 하여튼 제가 그냥 2년 이거 AS 해주고, 오히려 제가 여기서 무슨 돈 이득은 마이너스 35%, 뭐 이득 남길 것도 아니지만, 뭐 고양이들 위해서는 뭐 기꺼이 낼 수 있겠지만, 구청에 타이틀을 달고 있을 때 도대체 이게 예. 하여튼 그래서 고양이들 위해서는 뭐 아깝진 않죠. 예. 사람을 위해서 한 건 아니니까. 사람을 위해서 한 것도 맞네요. 주변에 좀 깨끗하게도 하고 그런 건. 일단 문을 단 이유는 겨울집을 넣을 때, 그죠? 문을 열어야지 넣을 수 있으니까요. 관리를 할 수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3층은 이 문을 다 떼낼 수 있어요. 미닫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또 넣어서 관리할 수 있고, 그죠? 4층은 아예 여기 개방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동영상에는 이제 볼 겁니다. 여기 사다리를 달아가지고 사다리를 부착해놨어요. 만들어서. 그래서 사다리를 좀 높은 데는 사다리를 걸고 여기를 관리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고, 천장 이 지붕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간이로 해서 하고, 나머지는 뭐 이쪽에는 지금 요만큼이 이렇게 렉산으로 돼 있어서 완전 온실 효과처럼 비닐하우스처럼 이렇게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는 구조로도 이렇게 구상을 했어요. 렉산도 굉장히 두껍게 영상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여기는 먹는 곳, 여기는 이제 잠자는 곳, 여기는 뭐 마을회관 정도 되는 곳, 여기는 이제 전망대 겸 최후 대피소. 이렇게 들개들이 개들은 원래 발을 활용하는 게 어렵죠. 올라가거나 이럴 수 없고, 발톱도 날카롭지 않고 자체 몸이 무겁기 때문에 절대 오를 수가 없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들개가 공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들 자체가 공략을 할 수가 없고, 인원피 이상은 거의 올라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죠? 들어갈 수가 없는데, 고양이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만 있으면 안전하게 피할 수 있고, 여기 올라가면 더 안전하게 계속 올라가서 충분히 몇 시간이고 버틸 수 있기 때문에 적응만 하면 문제가 없다. 이제 이런 구상을 한 거죠. 네,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는 지금 구상은 다음 동영상에도 나올 텐데, 그 재개발 관련된 부분에도 제가 설계를 이거를 좀 추각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 쉼터에서도 저희 작업실에도 이것을 비슷하게 해서 다운그레이드 시킨 것을 제가 캣타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조만간 영상으로 만들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은 이게 3단으로 해서 이렇게 축약형으로 하나를 했는데, 그것도 조만간 그것도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너무 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너무 큰 부분도,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어려운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만은 하여튼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희가 계속 여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칠 같은 경우 설명 안 드렸는데 물론 이제 영상이 있지만은 이게 전부 571에서 칠이 되게 견고합니다. 굉장히.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이제 반시 같은 거 페인트를 좀 발랐어요. 바르고 그랬는데 하여튼 이걸 잘 활용하면 되게 좋았을 텐데 이걸 활용을 안 하고 또 여기들 고양이들이랑 여기는 캐모들이 유대 관계가 손타수 유대 관계 자체로 이게 없어요. 자체 유대가 없고 제가 돌보는 애들은 전부 다 저한테 다 손이 타면서 주변 분들도 다 설득시켜서 아무 문제 없이 평화롭게 다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그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것을 잘 활용해서 이제 좀 개조도 하고 또 개선점 다 보완해가지고 이 재개발하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이 재개발 지역하고 그다음에 이제 들개들 많이 나타나는 부분 이 부분에 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것도 보면은 이렇게 재개발 지구가 되게 넓잖아요. 근데 고양이들이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 시행사들과 뭐 관계 기관하고 해서 이렇게 군데군데 이거를 포스팅을 박아서 이 고양이들이 잠시나마 그 과도기에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좀 구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욕적으로 저희 그 지자체에서도 이 부분을 좀 반영을 하려고 지금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노력한 부분은 오늘 가서 좀 촬영을 해왔어요. 촬영을 해왔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하여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멀린이가 이렇게 봐주는 건데 이것을 항상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의원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유연성과 그다음 민관이 협력을 해서 이렇게 현명하게 갈등도 해결하면서 대처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